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연이 화재가 일어났던 집에 이사 온 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언제적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 안 된 건데, 8월 31일 날 이사 오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뭐 올해. 얼마 안 됐잖아. 네. 오케이, 오케이.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 꺼지니까 천천히 긴장하지 말고. 네. 네, 오케이. 좋아요. 바로 시작을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집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완전히 이제 이사 끝내고 침대에 눕고 잘 수 있을 정도가 9월 1일인데, 9월 1일 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날따라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항상 그 유튜브에 ASMR이나 좀 백색 소음 같은 걸 이제 이렇게 듣고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서 자려고 이제 이어폰을 끼려는데 삐 하면서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경고음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난 소린 줄 알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영상으로 그냥 바꿔 끼고 백색 소음으로 제가 빗소리를 틀어놨었거든요. 이제 백색 소음으로 빗소리를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거의 잠이 들락날락 할 때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누구세요 하면서 이렇게 가보니까 밖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현관문에 작은 문구멍 그거 유리로 밖을 보니까 또 아무도 없고 해서 또 이제 그날 다시 좀 잤는데 자다가 이제 중간에 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시간을 제가 그때는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백색 소음으로 이제 비를 듣다가 누가 막 귀 속에서 있잖아 일어나봐 얼른 하면서 누가 막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깨운 줄 알고 제가 아직 할머니랑 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길래 할머니인 줄 알고 딱 이제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늦게 자가지고 내가 착각을 했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고 자려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귓가에 일어나 얼른 일어나 지금 안 일어나면 큰일 나 너도 큰일 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놀래서 이제 벌떡 일어났거든요. 이거를 내가 잘못 틀었나 싶어서 영상을 다시 뒤로 막 돌려보는데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다 해가지고 그날 이제 할머니랑 자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새벽이다 보니까 또 착각을 했다 생각을 했고 일단 그때는 아무래도 무서워도 이게 어쩔 수 없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스트레스 관련인가? 이사해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틀 지났을 때 제가 또 이제 잠을 잤는데 누가 제 몸을 흔드는 거예요. 좀 이제 아기 다루듯이 좀 이제 살살 흔들면서 일어나봐 얼른 너 큰일 났어 이러면서 깨우길래 좀 기분상 5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제 몸을 엄청 격하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너 지금 안 일어나면 큰일 난다니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분명 벌떡 일어났는데 몸이 그대로 침대에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 왜 이러지 하면서 보니까 어떤 되게 좀 흑인 보면은 되게 머리 곱슬인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머리 길고 이제 아무래도 새벽이고 아무 빛도 없는 데니까 검은색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생긴 사람이 침대에 걸쳐 앉아서 저한테 막 일어나 얼른 일어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겁이 많았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눈을 뜨니까 아침이 돼 있었어요.
이제 이걸 한번 겪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져서 제가 아는 이제 친척 쪽에서 좀 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언니의 친구분이 이제 무당 쪽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 어머니가 계셔요. 근데 할머니는 참고로 아무 꿈을 안 꾸셨대요. 그래서 저만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제 저한테 한번 집을 찾아가도 되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틀 뒤에 해가지고 그분이 오셨는데 방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거실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는 아무 소리 안 타가 되게 이제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너 방 잘못 골랐어? 죽은 사람 방이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농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되게 엄청 뭐라 하시는데 딱 기억나는 거라고는 방 잘못 골랐다? 너 죽은 사람 방이다? 어떻게 골라도 이런 방을 고르냐 하면서 되게 혼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나중에라도 또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되면은 그때는 날 찾아와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방을 쓰기가 좀 그랬는데 아무래도 제가 공부도 하면서 이제 제가 좀 꿈이 그림 쪽이라 가지고 컴퓨터가 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야 해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여기 방에서 자야 되니까 또 이제 이 방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은 또 이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제가 만약에라도 할머니를 또 빨리 부르려고. 그게 또 이거 무서운 상황 오면은 부를 수 있는 게 또 할머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이제 그날도 새벽에 중간에 깼는데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어서 오늘은 안 그러나 보다 하면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하다 해야 되나? 강아지도 옆에 있고 이제 밖에 할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그날 마음이 괜스레 편해져가지고 이제 방문 밖을 보는데 제가 이제 거실이 있고 베란다가 있고 그 베란다에 밖에 이제 바로 밖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밖에 분명 제가 이제 화분을 키우는데 그 밖에 그 손 같은 게 난간을 잡고 그 손 같은 게 자꾸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멈칫했거든요. 저게 뭐지? 봉지인가? 할머니가 좀 뭘 해놨나? 해가지고 막 쥐었다 폈다 계속 그러다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방문을 닫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하루는 또 이제 괜찮았거든요. 이거 이후로. 근데 또 이제 그 다음날 저녁이 되니까 이제 제가 또 새벽에 깬단 말이에요. 깨서 그날도 방문 열어놓고 잤는데 이제 의자에 앉고 그날도 이제 밖을 보니까 베란다 쪽을 이번에는 아예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베란다에. 그래서 할머니인가?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하고 부르니까 아무 기척도 없어요. 근데 또 몸을 또 자세히 보니까 또 곱슬머리에 검은색 형태 긴 머리에 이게 옷은 되게 어디서나 볼 법한 좀 후드티인데 되게 그 옷 같은 거에 실수로 불 같은 거 지지면 나는 그런 자국 있잖아요. 그게 몸에 곳곳에 송송 뚫려 있고 아랫단은 아예 타 있어가지고 배가 보일 정도고 근데 또 팔을 보면은 되게 얇은 좀 뼈 같은? 그래서 그날도 너무 무서워서 이제 문을 닫고 울면서 그날 이제 할머니를 부르기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절대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울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나 지금 너무 무섭다고 자꾸 요새 막 악몽을 꾼다고 나 집에서 살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아빠랑 같이 강원도에 있다가 이제 이 집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기에는 아빠가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공부도 여기서 하는 게 더 낫고, 그래서 아빠가 좀만 더 버텨보자,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힘 북돋아 줘가지고 또 그날은 이제 또 강아지랑 같이 강아지 껴안고 또 막 이렇게 울다가 또 잤는데, 그 다음날 저녁이 또 이제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거실에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번에는 막 방문 앞에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무섭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나면 학교에 가서도 이제 새벽에 잠을 못 자니까 또 이제 학교에서 꾸벅꾸벅 졸고 선생님한테 또 혼나고, 이제 그러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또 저녁이 왔는데 침대에 누워 있어서 그날은 또 일어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다가 화장실을 가야겠다 하면서 이번에는 없겠지 하고 이제 그날 또 방문을 닫고 잤는데, 방문을 여니까 이제 거실에 보면 제가 TV가 있고 TV 맞은편으로 이렇게 낮은 탁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탁장 위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문을 여니까 바로 그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딱 그 상태로 그 순간 딱 나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다 맴돌고 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할머니랑 저거랑 마주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한테 오지 말라고 막 엄청 소리쳤단 말이에요. 그날 새벽인데 오지마 오지마 하면서 얘기하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딱 주저앉았는데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와서 거실을 다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날은 내가 전에 있는 악몽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봐 하면서 그날은 또 이제 할머니랑 잤고, 이제 그 다음날이 하필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친구분 장례식을 가느라 또 집이 빈 날이었어요. 친구 집에서 잘까도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집에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방만 아니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한 7시쯤 이제 공부를 하고 친구들하고 통화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잠깐 누워있다는 게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분명 다른 방 가서 자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잠을 못 잔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날 좀 풀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또 이걸 여기서 잤으니까 나 어떡하지? 나 문 닫아놨는데 괜찮을까? 문 닫았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근데 문을 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헛것을 봤구나, 내가 잠을 잘못 잤구나 하면서 안심을 딱 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뭔가 좀 간지러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멈칫하고 있다가 천장을 딱 보는데 되게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보이는 살색 얼굴인데 되게 재 같은 게 얼굴에 막 덕지덕지 발라져 있고 막 제발 있잖아, 제발 하면서 나 제발 좀 살려줘 제발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 기억이 없는데 이제 바닥에서 할머니 말로는 점심때쯤에 와서 보니까 제가 바닥에서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걱정해가지고 저 응급실로 데려가려다가 일단 침대에 눕혔는데, 그때 이제 응급실 전화하기 전에 제가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미안해서 말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나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다, 나 너무 무섭다 하면서 나 그 방 못 쓸 것 같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전에 이제 무당하고 연락을 했었잖아요. 할머니는 이제 너가 건강한 게 1순위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어떻게 되든 좋으니까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자, 거기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날 한 점심이 좀 지난 이제 한 4시쯤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막 이런 해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상을 하고 있었대요. 연락을 다시 할 거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부적을 2장을 써주셨는데, 한 장은 제 이제 지갑이나 뭐 바지 주머니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 이제 다른 한 장은
문에다가 붙여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그 꿈은 꾸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엄청 다행이다라고 하면 다행일 수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좀 이제 어디 모임 같은 데 자주 나가시는데 아파가지고 그날은 제가 대신 나가게 됐거든요. 그냥 뭐 이 아파트 관련해서 관리비 이런 내용 같은 것만 듣고 오면 되는 거라서 이제 그냥 제가 갔는데, 가니까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들리잖아요.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1동에 살거든요. 아예 처음 지어졌던 집에. 그 1동에서 사실 이제 불이 났대요. 좀 크게 났었는데 금방 제압돼가지고 괜찮았는데, 좀 사람이 다쳤다 정도까지만 이제 들었거든요. 막 죽었다거나 막 누가 그래서 이사를 갔다거나 이런 건 못 들었는데 다쳤다까지를 들은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저는 제가 그 검은색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검은색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다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굴에 그게 사실 제가 아니었을까? 와,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귀신을 봤던 거구나. 헛것을 본 게 아니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거 듣고 나니까 또 무서워서 그냥 또 그날은 방에서 못 자고, 이제 완전 최근인데 9월 25일쯤 아버지가 오셨어요, 집에. 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빠가 이게 사실 부동산에서 들으면서 이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만 들었었다고, 난 이렇게까지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는 안 나오니까 무섭진 않아가지고 그냥 그랬구나 싶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현재까지도 아직 지금도 이제 그 방에서 통화하고 잘 있어요. 이야기 끝이에요. 이 말이 사실이면, 네. 여보세요? 이 말이 사실이면 아직 안 끝났는데? 근데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현재 진행해요. 아니 근데 이거를 해결된 썰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거잖아. 제가 근데 이거를 무당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아예 이걸 어떻게 해주진 못하냐고. 근데 자기 선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딱 잘라 말하셔서 더 이상 물어보진 못했고, 근데 무당분들이 사실 좀 무섭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말 더 못했고. 제가 볼 때는 그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집안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남아있는 그 기억을, 우리 친구가 나이가 어리고 지금 한창 그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계속 겹쳐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는 기억. 그거를 부적을 본인이 들고 다니라고 했다는 거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치. 왜냐면 걔네들이 만약 진짜 귀신이면 네. 더 힘들게 했을 거란 말이지. 더. 그쵸.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악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안 봐도 될 거를 보고 있는 거야. 그 방 안에서. 본인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일어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안 봐도 될 거를 계속 보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뭐 귀신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귀신이 이 친구를 괴롭힐 마음이었으면 이 친구는 벌써 공부를 못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아마 그 집안에 살면서 뭐 별일은 없을 거예요. 별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최대한 안 쓰는 편으로 하는 게 나을 거고, 그리고 부적을 들고 다니면서 아마 그 부적에 대한 효율이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2년이 지나서는 그런 사실을 그냥 까먹는 게 가장 편해요. 효력이 네. 다 됐다고 한들. 제보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네. 네. 근데, 사연 고마워요. 네. 예, 좀 섬뜩하긴 하네요.